So this is your first hunt, and you've come to the most dangerous planet in the universe. You're after a creature that can't be killed. I could help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1987년 여름 특수부대원들을 끈질기게 사냥했던 궁극의 포식자 프레데터가 돌아왔습니다. Ugly motherfucker. 하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다고 하는데요. 프레이로 찬사를 받은 댄 트랙턴버그 감독이 선사하는 가장 처절한 생존 게임 프레데터 죽음의 땅. 그럼 이 죽음의 땅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추락하는 비행정에서 튕겨져 나온 프레데터. 이번 영화의 주인공 덱입니다. 그는 이내 좌절감을 드러내고 땅을 치며 분노를 표출하는데 불안정하게 추락한 비행정처럼 지금의 덱 역시 균형을 잃고 무너진 상태로 보이죠. 특히 부러진 어금니는 그가 일반적인 프레데터와는 다른 배경과 서사를 가진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Welcome to the most dangerous planet in the universe. 이후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행성으로 알려진 죽음의 땅 겟나의 전경이 펼쳐지고 이어서 숲속을 헤집으며 등장하는 두 종류처럼 생긴 개생명체와 코끼리처럼 거대하고 단단해 보이는 외형의 포식자가 등장하는데요. 리스트 블레이드, 콤비 스피어, 수리검 같은 기존 무기는 이 생명체들에게 제대로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과거 프레데터가 에일리언을 무기처럼 이용했던 것처럼 덱 역시 이 행성에서 직접 무기를 조달해 쓰게 될 것으로 보이죠. Where everything is trying to kill you. I need a hand. You're here to prove yourself. 독포자가 터지며 덱이 가시에 찔리고 곧이어 행성의 모든 것들이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 과정에서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 티아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티아는 하반신이 날아간 상태로 움직이고 있었고 덱보다 먼저 이 행성에 도착해 포식자들에게 공격받은 흔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덱이 티아를 등에 메고 나무를 타는 장면이 포착되는데요. 낯선 행성에서 고립된 덱이 프레데터 특유의 호승심을 내려놓고 생존을 위해 자신보다 먼저 행성에 와있던 티아와 협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Hunting something that can't be killed. 두 프레데터가 격돌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 뒤편에는 덱이 갇혀있는데요. 사실 덱은 자신의 부족에서 난쟁이라 불릴 만큼 왜소하고 약하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제거당할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그때 형 케이가 덱을 죽이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의 희생에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바로 겟나에 서식하는 최강의 포식자 칼리스크의 머리와 척추를 전리품으로 가져와 실력을 증명해 살아남는 것이었죠. 티아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장면 뒤로 웨이랜드사 로고가 보이는데요. 웨이랜드 유타니는 우주개척, 인공지능, 생체 연구까지 손을 뻗고 있는 초거대 기업으로 어떤 것이든 회사의 이익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외계 생물을 무기화하려는 시도는 에일리언 시리즈 전반에 걸쳐 반복해서 등장하는 요소이기도 하는데요. 최근 개봉한 에일리언 로물루스에서는 페이스허거와 검은 액체를 실험 관리하는 연구시설이 등장했고 에일리언 어스에서는 제너모프와 다양한 개생명체들을 수집하던 모습들이 그려졌죠. 티아는 이런 웨이랜드사의 인조인간으로 외계 생물을 무기화하려는 목적으로 파견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칼리스크를 생포하는 과정에서 하반신을 잃게 되고 쌍둥이 인조인간 테사와 헤어지게 된 것이었죠. 살아 움직이는 덩굴들에 둘러싸인 덱.
이후 결의에 찬 표정으로 자신의 바이오 마스크를 바라보는 덱의 모습이 비춰지고 We might not be alone in this hunt. 헤어졌던 티아의 쌍둥이 로봇 테사와 인조인간들이 등장하고 칼리스크 생포이 티아를 구출하기 위해 온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칼리스크와 거대 로봇이 격돌하는데요. 에일리언2에서 리플리가 탔던 파워로더를 떠올리게 하지만 그보다 훨씬 진화된 형태의 장비로 보이죠. 이후 티아를 등에 업고 코끼리 같은 개수를 일도양단해버리는 덱. 야스완 소 이제 원숭이처럼 생긴 생명체가 인조인간을 제압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포스터에도 등장했던 바로 이 생명체로 보이죠. 티아와 마찬가지로 덱의 조력자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후 덱이 리스트 블레이드와 콤비 스피어를 사용해 누군가와 격돌하는 장면이 비춰지고 앞서 등장했던 싸움의 연장선으로 보이며 결국 덱이 그를 제압하는 모습으로 이어지죠. 형 K에게 칼리스크를 반드시 쓰러뜨리겠다는 다짐을 하고 덱이 칼리스크와 혈전을 벌이며 칼리스크의 배를 가르는 장면을 끝으로 예고편은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프레데터라 부르는 이 외계 종족은 사실 야우차라는 종족인데요. 이들은 고도의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유일한 가치는 바로 사냥과 명예입니다. 이 사냥은 단순한 사륙이 아닌 자신들만의 신념에 따라 진행되는 의식인데요. 무장하지 않은 개체, 병든 개체를 사냥하는 것을 명예롭지 못하다고 여기고 오직 전투 능력이 있는 먹잇감만을 상대하죠. 이를 어기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개체는 배드블러드로 불리며 클랜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야우차의 사회는 사냥 실적과 연륜에 따라 엄격한 계층을 이루는데 경험이 없는 어린 개체는 언블러디드, 기본적인 사냥 실적을 인정받은 전사는 영블러드로 불립니다. 이들은 혹독한 성인식 사냥을 통과해야만 정식 전사인 블러디드로 인정받게 되죠. 그리고 이 계층 구조의 정점에는 클랜 리더와 엘더 등이 있는데요. 이들은 오랜 사냥 경험과 지혜로 클랜을 이끌고 명예규정을 집행하는 최고 권위자입니다. 프레데터 죽음의 땅은 이러한 야우차 사회의 최하층에 위치한 난쟁이 덱이 클랜 리더의 압박과 형의 희생이라는 비극을 딛고 자신의 가치와 진정한 강함을 증명하려는 고독한 여정을 그립니다. 댄 트랙턴버그 감독은 클로버필드 10번지, 프레이 등을 통해 극한 상황 속에서 생존을 통해 정체성을 증명하는 서사의 강점을 보여온 감독으로 이번 프레데터 죽음의 땅에서도 그 연출 스타일을 이어나갈 예정이죠. 또한 이번 작품은 과거의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세계관을 보다 직접적이고 서사적인 방식으로 연결하는데요. 이러한 결합은 단순한 팬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두 세계관이 다시 교차하는 새로운 이야기들로 이어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피센트의 오로라 공주로 이름을 알린 엘 패닝은 이번 작품에서 하반신이 손상된 상태에서의 정적인 움직임 속 긴장감을 유지해야 하는 연기와 감정을 흉내내는 인조인간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섬세하게 그려내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프레데터들의 생태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프레데터 죽음의 땅, 냉철한 사냥꾼을 넘어 입체적인 캐릭터로 그려질 그들의 이야기를 2025년 11월 5일 극장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